안녕하세요. 2025 이화여대 수시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하고요. 작년에는 서류로만 모집을 하였었는데 올해는 서류형도 있고 면접형도 있습니다. 서류형은 모집 인원이 910명이고요. 면접형은 206명으로 수능 최저는 서류형만 있고요. 면접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면접형은 5배수를 서류로만 모집을 하여 면접은 30% 반영되게 됩니다. 자, 면접형이 신설됐다는 거, 모집 인원 206명이었죠. 다시 한번 1단계 5배수, 면접 30%, 수능 최저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류형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 자, 좀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작년에는 인문계열에서 3합 6등급,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았어야 돼서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조금 셌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포함해서 2개 영역 등급 합 5, 그러니까 국어 3, 영어 2 이렇게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자, 국제학부에서는 작년에는 3합 6등급이었는데 올해는 국어 포함해서 2개 영역 등급 합 5에다 영어 2등급이니까 합산하면 3합 7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완화됐습니다. 인문계열도 3합 6에서 2합 5등급으로 완화됐고요. 국제학부도 3합 6에서 3합 7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등급 컷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시 한번 수능 최저 보겠습니다. 서류형, 인문계열은 2합 5등급인데 국어를 포함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은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수학을 포함하여 등급합이 5입니다. 물론 탐구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에서는 3개 등급합이 5등급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국제학부는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동이 되었죠. 3합 6등급에서 3합 7등급, 영어 2등급에 국어 포함 2합 5등급으로 3합 7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서류형만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열별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등급 컷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30%고요. 학업 역량 안에는 그 학업 성취도가 있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의 수학을 위한 기본 과목, 국수 영사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거, 주요 과목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그래서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 상승, 하락되고 있는가. 물론 상승되면 좋겠지만 유지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또 하락했다라고 하면, 물론 하락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겠지만 상승과 유지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학업 역량에서 보통은 다른 학교와 달리 다른 학교에서는 교과목 이수 현황을 전공 적합성에서 또는 진로 역량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학업 역량에서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이수하였는가,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내역은, 그리고 또한 관련된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그래서 여기 학업 역량 안에도 지원 계열 관련 과목 이수 및 성취도라고 되어 있죠.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40%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보면 지식 탐구 역량, 창의 융합 역량, 그리고 공존 공감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학교와 좀 차이가 있죠. 보통 40% 들어가는 게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탐구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꼭 전공에 관련된 계열성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꼭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탐구 능력이라고 해도 어떠한 탐구, 내 진로와 관련된 탐구 능력만은 꼭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로와 관련된 탐구 능력은 어디에서 써있냐면 지원 계열 탐색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의 우수성 여러 부분들 중에 지원 계열 탐색 노력이 부분이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통의 그 30% 들어가는 공존 공감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동체 역량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방금 학교 활동의 우수성 4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학업 역량이 30%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40%,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냐면 발전 가능성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성실성 및 책임감, 자기주도성, 성장 잠재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있죠. 다른 학교들은 진로 역량이 되게 많이 반영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꼭 진로 역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Q&A 보겠습니다. 학생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은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형광펜을 쳐놨는데 지원자가 제약한 고교의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 편성표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에 대해서 주요하게 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지원학과 중심으로 기록된 학생부가 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 또는 진로 역량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자, 이화여대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본교는 전공 적합성이 아닌 계열 적합성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희망하는 진로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자연공학 등 단과대학 수준 정도의 계열 적합성을 의미 있게 보고 있어 지원학과나 진로를 특정하여 기록된 학생부가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류평가 요소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었듯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을 본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을 보겠습니다. 70% 컷으로 위주로 볼게요. 자, 국문학과 2.55 등급이고요. 그리고 어문 계열에는 4등급대 학생들인 거 보니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사학과 2.58, 철학과 2.63, 기독교학과 2.99, 영어 영문, 어문 계열이죠. 4.03, 정치외교 2.41로 자,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 중반 정도로 형성이 70% 컷이 되어 있네요. 행정학과 좀 높죠. 2.16, 경제학과 2.41, 문화정보 2.31, 사회학과 2.11, 사회복지 2.54, 심리학과 높죠. 2.18, 소비자학과 2.56, 커뮤니케이션 2.28 등급으로 좀 높은 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이고요. 그리고 2등급 중반 정도로 형성되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건축학과부터 휴먼기계 바이오는 2024 등급에서는 문과 계열에서 뽑는 학과들도 있었고 이과에서도 뽑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은 보지 마시고 이과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학과 70%가 2.08, 유아교육과 2.61, 초등교육과 2.07, 교육공학과 1.99 높네요. 특수교육과 2.95, 영어교육과 2.48, 역사교육 2.18, 사회교육 2.57, 지리교육 2.47, 국어교육 1.96, 경영학부 2.39 등급입니다. 자, 좀 전에도 수능체제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3합 6등급으로 수능체제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등급이 높아도 수능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졌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등급이 안 좋은데도 2등급 후반대인데 2등급 한 2.7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체제를 맞춰서 물론 생기부는 어느 정도 이제 잘 가꿨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했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능체제가 좀 완화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융합 컨텐츠학과 3.78, 의류산업 2.95, 국제산업학과 3.9, 간호학부 2.1, 미래산업약학 1.47입니다. 자, 이과 보겠습니다. 70%거 수학과가 2.17이고요. 통계학과 2.26, 물리학과 2.33, 그리고 화학 나노 1.85, 생명과학이 1.7, 전자전기가 2.03, 지능형 반도체가 2.26, 식품생명과학과가 1.93, 화공신소재가 1.96으로 전반적으로 2등급 중반은 별로 없죠. 대부분이 2등급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 심지어는 1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그래서 문과와 비교했을 때 등급 컷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과 등급이 왜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능체제의 영향이죠. 수능체제는 문과가 3합 6이었고요. 이과가 2합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3합 6등급은 수능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2등급 중반까지 70% 컷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과는 그런 현상이 좀 덜해요.
건축학과 보겠습니다. 2.41,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2.54, 환경공학 높죠. 1.89, 기후에너지가 2.15, 휴먼기계바이오 1.88, 과학교육과 2.26, 수학교육과 2.11, 2.02가 식품영양, 융합보건이 1.89 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예과 1.13이고요. 간호학부 1.89, 약학 1.51, 뇌인지과학부 1.77, 컴퓨터가 1.96이고요. 사이버 보안이 2.37, 인공지능 2.06, 데이터 사이언스가 2등급이고요. 자유전공이 2.42등급입니다. 그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좀 높았죠? 그래서 등급 컷이 조금 낮네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고요. 자, 수능 최저, 면접고사가 폐지됐어요. 작년에는 면접이 20% 있었고요. 뭐 작년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가 있었는데요. 이화여대는 항상 면접을 20%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간만에 폐지를 시켰죠. 학생부 교과 100%로 면접을 폐지해서,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자,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2025에서는 2026에서는 이합 5등급으로 뭐 문과 이과 동일해요. 이합 5등급으로 생겼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등급 컷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과목은 반영 방법은 일반 선택, 공통 선택 그 과목에서는 80%고요. 진로 선택이 20% 들어가게 되네요. 1등급은 10점을 주고요. 2등급은 9.6, 3등급 9.2로 0.4씩 차감이 되는데 4등급은 8.6을 주네요. 그리고 A, B, C로 들어가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는 10, 그리고 B는 8.6을 주니까 B는 4등급이네요. 그죠? 그리고 A는 1등급을 주고요. 그래서 B 받은 학생들은 많이 좀 차감이 되겠네요. 자, 교과 등급 보겠습니다. 70% 컷 위주로 보면 국문과가 1.93, 중국어 중문 2.11, 영어 영문 1.86, 정체교 1.87로 전반적인 70% 컷이 1등급 후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사회학과 같은 경우 2.1이긴 하지만 좀 등급이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교육학과 1.77, 유아교육과 1.96으로 초등교육과 1.31 높네요. 대부분 1.7에서 1.9까지 1.78 이 정도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경영도 1.88이고요. 국제사무가 2.15로 조금 낮았네요. 이과 보겠습니다. 식품영양 1.73, 수학과 1.86, 통계학과 1.95, 그리고 화학생명분자과학과가 1.55등급, 되게 많이 높죠. 전자전기 1.76, 지능형 반도체가 1.91이고요. 식품생명도 1.67로 높아요. 화공신소재 1.58, 건축학과 1.89, 기후에너지가 좀 낮았네요. 제일컷이 1.91이고요. 휴먼기계바이오가 1.69, 간호학부 1.63, 컴퓨터가 1.71, 사이버보안이 1.99인데 2024 등급이고, 마찬가지로 2025 작년 거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과 비교하고 또 올해는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감안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